정유민 차장과는 계속 이어갑니다. 네.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던져주고 갔는데 이번 주 일반 청약 공모가 있죠. 9일 10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수급적으로는 거기가 블랙홀이 되나요? 네, 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뭐 네. 예전에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무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점에 이제 뭐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꺾였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네. 이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청약 자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냐? 왜냐하면 이제 증거금을 많이 이제 좀 소요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없이도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커다란 좀 뭐 말하자면 이제 우량화가 하나 딱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약간 좀 수급적인 그런 이렇게 뭐랄까 쏠림, 수급적으로 좀 빨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급적인 요인이 좀 될 것 같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딱 풀리는 그런 순간에는 또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탄성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이렇게 여기에는 이게 뭐 악재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 네. 죄송합니다. 블룸버그 통신발이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원유 생산 시설 타격을 했군요. 이 보도 이후에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에 $70 선을 현재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이니까 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이 $70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단은 브렌트유가 자극을 받으면 WTI도 당연히 자극을 좀 받겠고 67불, 67불 22센트, 1.45% 이렇게 좀 네, 예멘 반군이 올라가네요. 아람코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드론 관련 쪽에서 하죠? 드론 관련 아니겠죠? 네. 네.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유가가 좀 들썩이는 거 조금 있고. 자, 일단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뭘 봐야 될까요? 좀 유가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네. 유가 낮아질 거라고 준비했나요? 유가 올라갈 걸로 보긴 했는데 예. 일단 이번 주는 반등 퍼즐을 맞춰가는 이제 그런 시기일 것이다. 두 번째 그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거 바로 붙이죠. 바로 붙여서 네, 갈까요? 불타는 기름집들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제목을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자극적으로 했네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정유, 화학 이런 쪽에 스프레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진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겹게 제가 뭐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화학, 정유 이 3월 내내 이렇게 좀 뭐랄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 사람입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단어를 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매출 또 마진 이런 것들이 이제 빵빵 터져 나오는 쪽이 정유 화학 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년 하반기 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은 오히려 지금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유 화학 뭐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김영 매니저가 SOE를 했고 네. 정유민 차장이 또 저는 거의 화학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SK 뭐 이노베이션부터 해서 뭐 금호석유도 뭐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하여튼 이쪽은 뭐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석유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죠. 뭐 이런 좀 미창석유, 흥구석유 뭐 이런 쪽. 뭐, 예. 근데 뭐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좀 중대형 화학주들은 하여튼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66불, 67불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정유주들의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이죠. 그러니까 원유와 이 정제를 해서 밑에 뭐 납사를 분해하든 뭐든 이제 팔 수 있는 가격의 그 차이 이게 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유와 납사 우리 또 20세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프타 이렇게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뭐 그 납사에서 또 뽑아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런 각 제품들의 그런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상승 폭도 좀 단단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본격적인 뭐 이런 기대감 할 거 없이 지금 당장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전공자가 뭐 정유
정유, 화학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네. 화학공학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뭐 어떻게 추출해서 화학이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쉽게 이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중별로 막 그 단계가 높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종별로도 이게 있고 어렵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있고 네. 그래 가격 차이도 나고 네. 그 말씀하신 그래서, 스프레드죠. 네. 시간하고의 갭도 있고 증권사 복잡다단하죠. 이게. 직원 이게 지점에 있는 직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재고가 얼마 있느냐 그리고 마진이 얼마 되느냐 이것만 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익도 보이고 전망도 보이고 주가도 좀 대충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뭐 이제 계속 분석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일단 대표적인 그런 화학 제품의 원료 이 제조사들의 마진 규모 그리고 재고 수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반기 내내 호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유화학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고 수준이 중요한데 재고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 근데 마진이 올라가요.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매출 좋고 그리고 마진 많이 나오고 이러면 뭐 장사할 때는 뭐 최고의 구간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 나고 있는 게 이제 폴리에틸렌 3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HD HDP 뭐라고 뭐 LD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밑으로 가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폴리에틸렌은 거의 플라스틱 제품의 거의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요 3종이 아주 지금 공급 부족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PVC 그리고 화학 섬유용으로 있어요. 뭐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MEG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회용 포장지에 쓰는 거 있습니다. 환경오염 그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비스페놀 뭐 이런 쪽이 정말 지금 뭐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또 매출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적어도 뭐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한 그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국내 중형 이상의 그런 화학 업체들은 지금 뭐 모두 호황기를 좀 맞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물론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스판덱스입니다. 지금 네. 원사 이걸 뽑아낼 수 있는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 이런 쪽이 이제 화학 섬유 쪽이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이 좀 나고 있는 부분이고 효성 TNC를 그렇죠. 마진도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그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국제 면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고 그리고 네. 중국에서 지금 이 옷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홈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또 이제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제 의류 브랜드 뭐 갭, 블루레몬 이런 것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학 섬유 쪽이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공급 부족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스프레드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금호석유가 이 평균 스프레드로 봤을 때 지금 여러 좀 대형 그런 화학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집안 싸움도 났잖아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좀 저는 뭐 오늘의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련주로 오늘은 LG화학, 금호석유 두 개. 네, 하나 딱 찝자면 금호석유. 금호석유. 네. 네, 계속 보시는군요. 그 지분 경쟁 이슈도. 그리고 그거 추가해서. 빼고 본업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호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작은 거는 뭐 작은 거는 이제 TK 케미칼이라는 TK 케미칼.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뭐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호석유는. 한국은 이제 유통이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 요거는 계속해서 뭐 화학 그 공업 뭐 납작 뭐 분해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통업체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TK 케미칼은 하나 넣는 걸로. 네네. TKE 한글이죠? 네. 네. TKE 케미칼. 네.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신민영 아나운서를 통해서 지금 또 관심 리스트 상위에 올라오는 기업들하고 리포트 정리하고 갑니다. 네, 다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민 차장님. 네. 개별 기업들 몇 가지 눈에 끄는 재료들이 네. 나왔고 일단 준비하신 건 먼저 빨리 가고 가야겠네요. 네. 개장 후에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반등 퍼즐을 맞춰가는 시기라는 이제 또 제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불편했던 변수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오면서 반등에 필요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좀 맞춰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반등 목표치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7년물 미국 7년물 금리의 그 비드 에스크가 뭐랄까 그 상황을 좀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또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또 요인으로 요인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런 금리 상승기에 어울리는 그런 금융주들 또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오늘 또 내일 또 한 며칠 동안에 이 이제 고밸류 그리고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고 하면 여기에 또 좀 많은 레버리지를 쓰셨던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전체적인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탄력, 요게 이제 네오이뮨텍이라는 또 코스닥 그 제넥신의 자회사, 네. 요거에 또 상장,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들의 그런 신규 아주 큰 바이오 공모주 청약 열기가 좀 시중 자금을 조금 빨아들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요게 끝나고 나면 조금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리커창 총 지금 양회가 전인대 지금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 발언을 좀 저도 좀 뜯어 보니까 일단 연착륙을 좀 의미하는 이제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하고는 좀 잘 지내보고 싶다.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유동성이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 둘씩 반등의 퍼즐은 이번 주에 하루에 하나씩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스타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나온다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IT의 회복세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또 나온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들은 조금 줄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지수 위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반등이 좀 나온다면 역시 또 좀 쏠림이 나와서 개인들한테는 또 재미없는 그런 반등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반등을 굉장히 잘 이용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이나 또 리스크 관리나 또 레버리지 관리 여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반등에 조금 나온다면 가장 강한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까 언급을 드렸죠.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뭐 이런 쪽이 가장 좀 핵심이 좀 될 것 같고 뭐 비슷합니다. 역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내에 뭐 정유, 화학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세트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만약에 SK이노베이션, SKC 이런 종목이 지금 약간 좋지 않은 노이즈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SKC는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갔어요. 네. 아마 이제 거래 해소가 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뭐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이슈로 만약에 주가가 내린다면 정말 좋은 매수 찬스를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서 SK이노베이션, SKC 이런 종목들 한번 기회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저는 단발성 이벤트에 네, 너무 그렇죠. 연연하지 필요 없고. 않아도 이미 될것 다 같다. 시장이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이슈다 보니까 이걸로 빠지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수급적으로 좀 풀려가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니까 삼성전기도 좀 반등이 제법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단초라고 지어주셨고 네. 일단 좀 대형주들이니까 뭐 저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개장이 또 임박했습니다. 10초밖에 안 됐는데 개장 후에 몇 가지들 개별 이슈는 그때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함께 하시죠.